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임보영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3년 KDD에서 발표된 Community Based Dynamic Graph Learning for Popularity Prediction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Popularity Prediction은 커머셜 플랫폼에서 특정 아이템, 예를 들어서 제품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구매와 같은 상호작용을 일으킬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향후 인기를 끌 아이템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제 해당 아이템을 더 많이 노출하거나 아니면 추천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인터랙션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요소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은 인기 있는 아이템이 이제 다른 사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판매나 클릭수와 같은 아이템의 성공은 파워로우 그래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매일 새로운 아이템이 포스팅되고 이에 대한 유저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프리딕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방법론들의 경우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과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고려를 하면서 데이터의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학습 과정에서 잘 포착하기 위해서 CDGP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총 3가지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유저와 아이템 간의 모든 인터랙션을 타임스탬프가 존재하는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인터랙션에 대해서 연속적인 유저 프리퍼런스와 아이템 피처의 변화를 모델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면 인터랙션 정보를 메시지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와 아이템 레프레젠테이션을 메시지 벡터로 융합해서 업데이트된 다이나믹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딕션을 사용을 해서 그룹 프레퍼런스를 모델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공언을 요약하자면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2가지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emporal Information Graph는 시간 정보가 반영된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와 아이템 노드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 두 노드 사이를 이제 인터랙션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이 인터랙션 엣지로 가지는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시점별로 그래프를 하나의 셋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스탬프가 해당 시점 그래프 정보와 함께 하나의 요소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연속적인 시퀀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각 시퀀스를 스냅샷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그래프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전에 관측되진 않았던 인터랙션도 나타낼 수 있고 또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이제 리얼월드에 잘 부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popularity prediction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temporal information 그래프와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미래 델타 t 타임에 아이템의 popularity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popularity는 이렇게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CDGP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CDGP는 커뮤니티와 변화하는 패턴을 고려해서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주 목표이고요.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렇게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이나믹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노드의 변화하는 특성을 잘 캡처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드의 히스토리컬 메모리와 새로운 인터랙션 정보, 템포럴 피처를 각 노드에 대한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 여기서는 이제 아이템 노드에 대한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식인데요. 여기서
그 아이템 노드에 대한 메모리, 그리고 유저 노드에 대한 메모리, 그리고 템포럴 피처 이렇게 F 이렇게 세 가지를 콘캐티네이트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노드 아이템 노드에 대한 메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설정합니다. 템포럴 피처 F는 이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이때는 GRU를 사용을 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이템 노드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데 그 유저 노드도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인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룹 프리퍼런스와 계층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이제 커뮤니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연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드리프팅과 대규모 수치 행렬 연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노테이션이 등장을 하는데, 그 노드 CI를 센터로 가지는 커뮤니티를 OCI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제 OCI에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의 셋을 이제 NCI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랙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벤트와 관련된 그 아이템 노드 CI랑 이제 유저 노드 UJ를 이제 각각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 노드들의 이온 노드들을 커뮤니티의 멤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총 두 가지의 커뮤니티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멤버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비롱잉리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멤버십 스트렝스 알파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식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쿼리 벡터 QCI랑 이제 커뮤니티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G가 커뮤니티 멤버를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은 커뮤니티 스코어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는 다이나믹 커뮤니티를 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한됐던 그 GNN 기반의 ASP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LE 컨볼루션을 따로 채택을 해서 피니스 펑션을 사용하였고 이것을 사용해서 커뮤니티 피니스 스코어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LE 컨볼루션 레이어는 로컬 익스트리멈 인포메이션을 캡처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그래프에서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산출된 스코어를 K개 이전에 계산된 커뮤니티 스코어와 비교를 하고 이제 비교 결과 탑 K 스코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TI의 J 시점에 새로운 K개의 커뮤니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구한 멤버십 스트렝스를 바탕으로 IOP 네이버들을 멤버로 샘플링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 아래 그림을 예시로 들자면 여기서 이제 C1을 기준으로 이 C1의 그 원업, 투업 네이버까지를 모두 이제 커뮤니티 멤버로 샘플링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샘플 그래프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노드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그 파퓰러리티를 예측한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이제 본 논문에 제안하는 이제 메소드는 메소 레벨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파게이션 패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에서 확보했던 그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다이나믹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듈에서 생성된 메시지를 전체 커뮤니티로 전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에서 이제 그 이게 변화된 커뮤니티 구조를 이제 포착을 하는데 이러한 그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멤버들, 그러니까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의 메시지 리프레젠테이션도 업데이트가 되고 또 메모리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딕션 모듈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커뮤니티 리프레젠테이션과 아이템 노드의 메모리를 사용해서 그 파퓰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퓰러리티는 이 이퀘이션
13처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였는데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총 5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정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소타 메소드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CDGP를 비교한 실험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앞서 CDGP에 다양한 그 모듈들이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성능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선택이 이제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퀘스천이고요. 네 번째는 그 CDGP가 다이나믹 커뮤니티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리서치 퀘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저와 아이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러한 변화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퀘스천을 정리를 하고 결과를 해석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3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총 3가지 종류의 그 메소드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피처 기반의 메소드와 두 번째는 RNN 기반,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논문에서는 타겟 데이터셋이 그래프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GNN 베이스드 메소드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세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파티션을 어떻게 했는지, 피처의 디멘션과 다이내믹 리프레젠테이션의 디멘션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그 RQ1이 소타 메소드와의 그 성능 비교를 의미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종류의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하였고요. 그래서 먼저 그 피처 기반 메소드의 실험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결과가 좀 안 좋은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수동으로 설계된 특성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존재하는 복잡한 패턴을 제대로 캡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GNN 기반 모델 중에 하나인 라이트 GCN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라이트 GCN이 그 이제 노드 간의 시간적 종속성을 제대로 캡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 러닝 메소드로 제한된 이 TGN과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CDGP 이 두 가지는 아이템과 유저의 이볼루션 트렌드를 잘 캡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와 APS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 트위터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2개의 데이터셋에 비해서 좀 기간이 짧은데 좀 기간이 짧아서 이제 두 종류의 노드의 그 에볼루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TGN의 성능이 좀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CDGP가 3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다음은 두 번째 실험입니다. 먼저 앞서 RQ2가 CDGP의 각 구성 요소가 성능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먼저 다이나믹 커밋 스트럭처 모듈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에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대신해서 GCN을 커미디 피니스 스코어를 산출할 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템포럴 피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3가지를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 아래에 있는 테이블이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커뮤니티 스트럭처 모듈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와 먼저 비교를 하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CDGP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다이나믹 커뮤니티 스트럭처가 하이 오더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CN 레이어를 finis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CDGP에 비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E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것을 이제 finis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 구조적인 정보를 좀 더 잘 캡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LE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본 논문에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게 된 그러한 효용성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템포럴 피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성능 저하가 앞서 두 가지 경우와 똑같이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템포럴 피처는 타임스탬프에 같이 있는 에볼루션 패턴을 잘 캡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요,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서 진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티 개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이제 커뮤니티 넘버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정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8에서 800 또는 이제 5에서 500 이렇게 커뮤니티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8이나 8개나 5개 이때 결과 800개일 때랑 500개일 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성능 향상 정도가 매우 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스트럭처의 효과성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커뮤니티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성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커뮤니티 수에 의해서 커뮤니티의 규모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스 멤버 넘버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오른쪽 그래프가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맥스 멤버 넘버가 이제 커질수록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RQ4가 CDGP의 다이나믹 커뮤니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그 이점에 대한 그 퀘스천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존 알고리즘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적인 정보를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를 여러 개의 그래프 스냅샷으로 정의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태틱 그래프들이 시퀀셜하게 있는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 그래프와 좀 다르게 생긴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커뮤니티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는 아래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안하는 CDGP의 그 커뮤니티 디텍션 방식이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더 좋은 이유는 그 스냅샷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매번 감지하는 세 가지 알고리즘과 달리 CDGP에서는 시간적 정보의 소실이 없이 그 커뮤니티 구조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DGP는 커뮤니티 스코어 펑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잘 감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멤버십 스트렝스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non-linear relationship도 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실험에서 조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 이제 일반적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나 루베인 같은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을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다이나믹 커뮤니티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변화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커뮤니티 구조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8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유저의 프리퍼런스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하면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제한하는 그 CDGP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잘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 결과입니다. 아이템과 유저 트랙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결과이고요. 여기서는 A-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RQ5가 이제 아이템과 유저 레프레젠테이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퀘션이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아이템의 그 변화에 따른 결과를 먼저 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간 그 인기가 감소를 하는 그룹인 A, B와 이제 연간 인기가 증가하는 그룹 CD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A, B가 같은 그룹이고 CD가 같은 그룹인데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한 애들끼리 서로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유저 레프레젠테이션 변화에 따른 시각화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저의 연구 분야가 변화함에 따라 그 레프레젠테이션도 같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간에서 가까이 위치하는 점들은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진 유저를 나타냅니다. 앞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 프리퍼런스와 아이템 피처의 연속적인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아이템과 유저 사이의 인터랙션을 템포럴 인포메이션 그래프로 간주하고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CDGP는 각 노드에 대한 다이나믹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터랙션이 관찰될 때마다 연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프리퍼런스를 커뮤니티 스트럭처로 모델링을 하였고 그래서 동적으로 유사한 프리퍼런스를 가진 노드끼리 같은 그룹에 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정보를 전파를 하고 이를 통해 노드의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CDGP의 우수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멘틱 커뮤니티의 변화와 유저 프리퍼런스의 변화를 잘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DGP가 이제 실제 플랫폼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본 논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했던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CDGP가 커뮤니티 기반 그 학습 모델인데 근데 정작 그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나 루베인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K-민즈 같은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했는데 왜 이것들만 사용을 했는지 조금 의아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템포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커뮤니티 디텍션 기존의 이 루베인과 같은 커뮤니티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지 않은 거라면 그 이제 요즘 최근에 다이나믹 커뮤니티 디텍션을 위해서 제한된 알고리즘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리미테이션인데 이제 RQ1 실험에서 이제 베이스라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 GNN 기반 모델 중에서 다이나믹 그래프 러닝 기반의 베이스라인이 TJM밖에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하는 모델이 다이나믹 그래프 러닝을 위해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베이스라인을 도입을 해서 비교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피시언시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었는데요. 좀 이게 타임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나 아니면 러닝 타임을 측정한 실험이 있었다면 좀 더 이 제안하는 모델이 이피시언시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내용이 따로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